갑시다. 제가 또 마법의 약을 또 가져왔죠. 또 이게 뭐지? 먹는 건가? 먹는 건가? 먹는 것 같다. 뭐지 이거? 하여튼 졸음 방지 스프레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눈에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화한 거 보니까 눈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지? 뭐? 아니야, 이거 약간 그런가? 뭐 죽으면 되죠, 그냥. 그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이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뭐 난이도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계산이 굉장히 좀 쉽진 않을 거야.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튼 드디어 3단원인 수열에 넘어오게 됐습니다. 알겠죠?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규칙을 갖고 있는 수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꼼수 좋아하고 눈치 빠른 애들이 문제를 또 잘 풀어. 뭔 말인지 알겠지? 기계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수열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죠. 1번 수열. 수열에 적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나요? 수열은 수의 나열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규칙성 있는 수의 나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규칙성이 없는 수들의 나열도 수열이긴 한데 규칙성이 없는데 굳이 우리가 가지고 놀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수열의 규칙은 어떻게 되죠? 뭐 이씩 증가한다. 또? 오케이, 홀수. 소름 돋네? 내가 거기다 다 적어놨거든. 그쵸? 홀수들의 모임, 2로 일정한 수들의 모임, 둘 다 맞다, 눈웃음. 그쵸? 딱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런 걸 수열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각각의 이 1, 3, 5, 7, 9 있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앞으로 항이라고 할 겁니다. 항. 알겠지? 항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할 거냐면 제1항, 얘를 제2항, 얘를 제3항, 얘를 제4항, 얘를 제5항 이렇게 부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 보면 당연히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겠지. 1, 3, 5, 7, 9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쭉쭉 갔어. 그러면 과연 n번째 항은 누가 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n번째 항엔 누가 올 것 같아? 홀수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관계식 하나가 있잖아. 뭐야? 오케이. 2n-1이 들어오면 되겠죠. 오, 잘하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2n-1이라는 녀석을 혹은 제 n항을 뭐라고 부르겠다? 일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요 n항은 일반항이에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A의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아래 첨자로 n을 이렇게 붙일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다시 얘가 몇 항이라고? 얘가 몇 항? 얘가 몇 항? 얘가 몇 항?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A1, 얘를 A2, 얘를 A3, 얘를 A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게 용어니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셔. 됐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게 좀 문제 풀 때 그렇게 막 중요한 점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열과 함수는 같을까라고 정의를 했는데 함수라는 게 뭐지? 아, 반대로 얘기해야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지. 그러니까 어떤 수를 대입하면 어떤 수가 나오면 그게 함수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수열도 n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1, 2, 3, 4를 집어넣으면 그거에 맞는 뭐가 나와? A1, A2, A3가 나오지. 그러니까 수열도 함수로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n에다가 1, 2, 3을 대입하면 A1, A2, A3를 각각 알 수 있으니까 함수랑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정의 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x값이겠지. 근데 여기는 n값이겠죠. 그럼 정의역이 무슨 수고? 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있어도 마이너스 1번째 항, 0번째 항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어? 자, 그래서 수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5번에다가 적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수열은 결국에 무슨 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규칙성을 파악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규칙성을 파악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일반항을 뭐 할 수도 없을까? 구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가 있겠지?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구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것과 구할 수 없는 거를 물어볼 거야 앞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규칙성은 있지만 일반항으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거는 이제 뒷파트에 있는 얘를 이용해서 풀겠다는 소리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내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관계식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슨 항을 찾는 거예요? 일반항을 찾는 게 포인트다. 알겠지? 모든 수열 문제는 일반항을 찾을 수 있냐 없냐로 판단이 되는 거고 찾을 수 있으면 쉬운 문제, 찾을 수 없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일반항이 무슨 수열?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열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오늘 뭐 하자? 등차 수열을 해보자. 알겠죠? 갑자기 잠깐만. 수업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병이 또 도졌어. 지금 두통이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응? 알죠? 사나이는 견디고 하는 거. 그딴 거 없어. 감히 수학을 하는데 지금 두통이 와? 오케이, 안 되겠다. 너 오늘 100문제 추가 숙제,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뇌를 괴롭혀야 돼. 뇌가 아파해, 막 이러고 있어? 너무 나약해. 조금 더 주름을 줘야 돼. 알겠지? 미친놈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빨리 자야지, 뭔 소리야.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규칙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등차 수열을 보게 될 건데, 등차 수열을 뭐 지우고 쓸까? 지우고 씁시다. 아시겠죠? 어떤 흐름인지는 알겠지? 수열이라는 파트는 어떤 파트가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파트가 있고 구할 수 없는 파트가 있어. 구할 수 없는 파트는 마지막 단원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귀결되는 거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파트의 가장 대표적인 네임드 수열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번 다뤄봅시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등차 수열의 무슨 항을 구하자? 일반항을 구하자. 요 내용이겠지? 갑니다잉.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부터 가봐야 되겠죠?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수열 예시 들 때 이런 수열 들었었잖아. 그지? 요런 수열 들었을 때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 홀수라는 특징도 있지만 다른 특징 하나가 있잖아. 뭐야? 이식 증가한다.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뭐 항을 이렇게 나열을 시켰을 때 요 항과 요 항 사이의 간격과 요 항과 요 항 사이의 간격이 항상 뭐한 수열이에요?
일정한 수열이야. 그 일정한 게 뭘로 일정해? D로 일정한 거야. 어렵지 않지? 오케이, 오케이? 졸면 정체 모를 이 약을 입에다가 뿌릴 겁니다. 알겠죠? 입을 막으면 눈에다 뿌릴 거예요. 그럼 눈이 매우 아야아야 하겠지? 잠깐만, 이거 진짜 실명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뭐 모르죠. 갑자기 이걸 한번 먹었더니 갑자기 수학 천재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슈퍼 파워 비약일지 어떻게 알아, 그지? 생김새는 그렇게 생겼잖아. 약간 히어로물에 나올 법한 그런 약간 초울트라 맞지? 막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괴물 될 것 같고, 그지? 자, 봅시다. 그래가지고 자, 요 수열의 일반항을 지금부터 좀 찾아볼 거야. 알겠지?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내용 자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었으니까 요 수열이 등차 수열 띄고 있으면 계속 일정 간격을 띄고 있겠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 AN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때 용어들 하나만 좀 설명할게. A1을 앞으로 초항이라 할 거예요. 첫 번째 항이라고도 보통 부르지만 저는 초항이라 좀 부를게요. 그 다음에 D를 뭐라고 할 거냐면 공차라고 할 거야. 그 공차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 알겠다. 드립을 쳐도 넵 이러네. 자, 하여튼 공차. 알겠죠? 요 간격을 공차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일반항을 찾아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민성아, 어떻게 했어? 얘가 EM-를 어떻게 튀어나왔어? 그냥 이걸 외운 거예요? 그냥? 좋다. 혹시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아는 사람? 조금 그래도 좀 구체적이지가 않잖아, 그지? 그러면 제가 요 방식으로 증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나중에 증명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잘 봐봐. 우리가 n번째 전항이 뭐겠어요? n-1번째 항이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1번에서 이런 수열들끼리 이런 관계식이 나오지 않겠어? 이게 얼마야? 항상 D.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들끼리의 차가 항상 얼마로? D로 일정한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 불렀어요? 등차 수열이라 불렀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누구야? 얘가 궁금한 거지. 이걸 어떻게 찾아낼 거냐? 여기다가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A2에서 A1을 빼면 얼마? D. 3을 집어넣게. A3에서 A2를 빼면 얼마? 4를 집어넣게. A4에서 A3를 빼면 얼마?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쭉 가다 보면 AN에서 누굴 빼면? AN-1을 빼면 뭐가 될까? D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요식을 모조리 다 뭐 해버릴 수 있어? 더했을 때 좌변을 볼 거야. 요거랑 요거를 뺀 거를 지금 얘랑 더해야 되잖아. 더하니까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요거랑 요걸 더해야 돼. 뭐가 보여? 소거되는 게 좀 보이니? 소거되는 게 좀 보이니? 소거되는 게 좀 보이니? 어디까지 소거돼? 여기까지 소거되죠. 그러면 여기 쭉 해서 여기까지 다 더한 거는 뭐랑 같은 거야? AN-A1과 같은 거고. 자, 이제 오른쪽을 보자. 오른쪽은 얘 더하기 얘잖아. 그러면 D가 몇 개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지. 몇 개 있을까, 이게? N개 있을까? 자, N에서 2개잖아. 그럼 요거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되잖아. N-1개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D가 몇 개 있다? N-1개 있다. 이해가 되니? 됐어? 결론. AN은 A1 플러스 N-1 D가 되겠죠? 증명 끝났다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요 과정 좀 중요해요. 그래서 잠깐만 봐봐. 들어봐봐. 아까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할 수 없으면 뭐 어떻게 해서 그 규칙을 파악한다고 했어? 관계식을 통해서 파악한다 했잖아. 그럼 이게 관계식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야. 이웃하는 항들끼리의 관계식이 있다 해서 이게 수열의 뭐 정의? 귀납적 정의. 얘들아 알겠지? 저는 귀납적 정의를 먼저 끌어내서 이렇게 유도하는 편이라서 어쨌든 일반항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정보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무지성 뭐가 가능하냐면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자, 공차 얼마예요? 여기서 2잖아. 그럼 A에는 어떻게 되냐? 공차가 2고 초항이 얼마야? 1 더하기 n-1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되겠지. 계산해봐. 어떻게 되니? 2n-2에서 얼마를 더해? 1을 더하니까 2n- 뭐가 돼? 증명된 거야. 알겠죠? 한 번 더 해보자. 다 지울게. 요거의 일반항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얘 간격은 지금 얼마만큼씩? 6씩 빠지고 있지. 그럼 얼마가 되니?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공차가 얼마고?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면 초항이 얼마? 공차가 얼마? 그렇지. 정리해봐. 얼마야? 이렇게 돼. 1 넣어봐. 얼마? 2 넣어봐. 얼마? 3 넣어봐. 얼마? 그렇지. 다 똑같이 나오지. 맞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됐어? 안 됐어? 근데 우리가 계속 이걸 생각하기 어렵잖아. 요렇게 좀 생각을 해볼 거야.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별표에다 이렇게 달았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라고 달았던 거 한번 읽어보자. 잘 봐. 지금 AN을 아파트라고 할 거야. 알겠죠? 아파트에 있는 몇 층? N층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여기가 몇 층일까 얘들아? 1층이야. 됐어? 그러면 이 D를 뭐라고 할 거냐면 너희 층고라는 단어는 아니? 층고가 뭐야? 층 사이의 간격을 층고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봐봐. 1층에서 몇 층 올라가면 N층이 돼? 1층에서 몇 층 올라가면 N층 돼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n-1이 곱해져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 내가 이런 몇 층에 있어? 그럼 내가 3층에서 얼마만큼 더 올라가면 돼요? 몇 D? 생각할 수 있겠어? 생각할 수 있겠어? 다시 간다. 자, 이거 몇 층? 그럼 여기 몇 층? 그럼 10층에서 몇 층 떨어지면 돼?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 이해가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그럼 이건 뭔 의미야? 5층에서 뭘 뺐어? 그럼 몇 층 차이가 나? 이해가 돼? 요렇게 볼 거야. 요렇게 보면 좀 편하죠? 알겠죠? 요 기법을 좀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재미없는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수열을 뭘로 체크했냐면 아까 여기 적은 것처럼 함수로 체크를 했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무슨 함수다? 일참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합시다. 얘들아, 등차 수열이 제일 어려워. 분명히 얘기하지만 등비 수열은 쉬워요. 등차 수열이 제일 어려워. 그 이유가 뭘까? 얘가 1차식이거든? 근데 얘의 합이 2차식이야. 그럼 1차 함수, 2차 함수는 우리가 정말 많이 다뤄봤잖아. 대칭적인 구조부터 시작해서 제일 역하게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이야. 나올 수 있는 모든 지엽적인 얘기를 다 꺼내는 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지수식이거든요. 지수함수. 배운 게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등비 수열은 어렵지는 않아. 대신 활용은 좀 어려워. 활용은 원래 어려우니까. 등차 수열은 뭐가 어렵다? 지금 할 얘기들이 어려운 내용들이야. 준킬러급 이상의 유형들을 제가 뭐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유형들을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등차 수열은 뭐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무슨 함수? 1차 함수. 다시 뭐라고?
자연수인 무슨 함수? 1차 함수. 자연수인 무슨 함수? 1차 함수. 자, 그래서 잘 봐. 그럼 얘는 변수가 뭘 것 같아? 보통은 변수를 x로 많이 표현하잖아. 변수 뭘 것 같아? n인 거 알겠지?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아까 an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됐었어? 1층에서 몇 층 올라간 거야? n-1층 올라갔다. 맞지? 그럼 정리하자. a1 더하기 몇 d? nd 마이너스 d. 정리하자. nd 플러스 얼마?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자, 왜 이렇게 묶었을까? 얘는 몇 차 항이야? n에 관한 몇 차 항? 1차 항이 알겠어? 그럼 d가 개수지. 자, 개수가 뭐야? 공차야, 그지? 맞아? 그 다음 얘는 상수지. 그래서 얘를 보통 그냥 별표로 표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예시.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데요? 잘 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얼마래? 3이래. 그럼 원래 같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푸냐? AN은 초항에다가 n-1 곱하기 얼마? 3. 요거 정리해서 푼다고. 됐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 AN의 개수가 최고창의 개수라고 하죠. 뭐야? D야. 공차잖아. 그럼 잘 봐. AN을 공차가 얼마? 3n 플러스 별표라고 생각하라고. 그런 다음에 첫째 항 넣었을 때 얼마? 7이잖아. 그럼 1 넣어봐. 얼마 되니? 7 돼야 되니까 별표가 얼마?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다시 한번 해보자. 연습 계속 해야 돼. 두 번째. 자, 3항이 5야. 7항이 17이야. 제일 최악의 풀이를 보여줄게. 제일 최악의 풀이. 요거잖아. 3항은 얼마? A1 플러스 몇 D? 2D. 그게 얼마? 5. 7항 얼마? 민성아, 7항 얼마? 응? 7항 얼마? 너네가 지금부터는 기계적, 나는 여기 좀 무서운 게 A반, S반은 그래도 다 이과생들이거든? 여기 이제 문과랑 이과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가끔씩 문과 친구들이 굉장히 수열을 기계적으로 풀 때가 많아. 그러니까 막 주어진 공식에 대입하려, 아니야. 수열은 유연하게 생각해야 돼, 사고를. 알겠죠? 그래서 내 풀이가 나중에 가면 저 새끼 왜 저렇게 풀지? 이 생각이 들 거야. 근데 그 유연 사고가 수열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수열은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해. 왜? 계산이 너무 더럽고 해석하기가 까다로워. 생각 이상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수열 파트가 생각보다 복병이다. 특히 등차 수열 파트가 생각보다 진짜 복병이야. 오케이? 나는 애들이 오히려 삼각함수 활용에 있는 도형 문제를 더 쉬워하는 걸 느꼈다니까? 작년에? 오히려 수열을 너무 어려워해. 그게 왜 그러냐면 기계적으로 풀어서 그래. 아니야. 유연하게 풀 수 있어야 돼. 그 방법을 계속 제가 따라 시켜 드릴 테니까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똑바로 앉아, 똑바로. 이거 안방이야? 뭐 씹으려봐라 이런 뜻인가? 자, 다시. A7은 A1 플러스 몇 D? 그게 17이지. 그러면 지금 미지수 몇 개야? 2개고 식 몇 개? 연립하면 되겠지. 최악의 풀이. 됐어? 이거는 수열에 등차 수열에 등자도 모르는 친구들이 푸는 풀이. 안 돼요. 자, 등차 수열은 아까 뭐라 했어? 간격이 뭐하다? 일정하다. 그럼 봐봐. 아파트 기준에서 몇 층? 몇 층? 2개 빼면 몇 층? 4D가 얼마? 끝. 됐니? 이거야. D 얼마?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최악의 풀이 또 간다. 한 다음에 대입해서 A1 찾기. A에다가 3 넣으면 얼마야? A1 플러스 얼마? 얘가 2잖아. 얼마야? 6. 그게 얼마? 그럼 얘 얼마? 최악의 풀이. 이건 뭐 공식이야? 기계야? 노노노노. 잘 봐. 아까 뭐라 했어? 등차 수열은 무슨 함수?
최고 창의 개수가 얼마? 계속 따라하자. 최고 창의 개수가 뭐야? 공차야. 알겠지? 다시 간다. AN은 몇 D? 몇 N? 플러스 여기 그대로 두신 다음에 항 넣어봐. 3 넣으면 얼마야? 9잖아. 그럼 5가 나오려면 얼마 빼야 돼? 됐어? 차이 다 보이냐? 처음에 연립 막 풀고 발광을 다 떨고 그러고 있지. 노노. 공식을 가지고 푸시는 게 아니라 공식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좀 등차 수열을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일반항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일 뿐이지 그 속에 숨은 뜻을 조금 잘 이해하고 계셔라.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진짜 만약에 뭐 방금 이제 이 1차 함수 이 공식을 안 쓰더라도 잘 생각해봐. 나였으면 이렇게 풀 것 같은 D가 일단 3인 건 알잖아. 그럼 나였으면 이렇게 풀 것 같다? AN은 몇 층이야? 그럼 다 애들이 A1, 1층에서부터 시작해. 아니 왜 1층에서 시작해? 야 여기 몇 층부터 있어? 3층. 그럼 3층부터 있으면 3층부터 시작하면 안 돼? 대신에 몇 층 올라가면 되니? 몇 층 올라가면 돼? N 3.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 이해가 돼? 무조건 이 공식 암기한다고. 야 1층에서 출발했으니까 N-1층이면 3층에서 출발시켜서 N-3층으로 가면 되지. 맞아 아니야? 이런 유연한 사고가 수열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 알겠니? 공식 대입 안 된다 진짜. 분명 피 본다잉. 알겠어? 자, 그래서 제가 포인트에도 적어놨죠. 뭐라고? 수열을 다룰 때 기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수열의 규칙성을 이용하고 뭐하자? 유연하게 사고하자. 됐어요? 등비 수열은 좀 기계적으로 해도 돼. 왜? 등비 수열은 별 그 내용이 없다니까? 근데 등차 수열은 정말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가 좀 많이 필요해. 알겠지? 여튼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점 없죠? 없죠? 이제 30% 했다. 자, 그럼 일반항 했으니까 등차 중항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자, 등차 중항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중항이란 뜻이 중간에 있는 항을 의미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A, B, C라는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나와 있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그러니까 A랑 B랑 C를 봤을 때 얘네들의 간격이 다 일정하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굳이 우리가 A랑 C를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도 돼요? 만약에 공차를 D라고 잡는다면 B에서 D만큼 더한 녀석과 B에서 D만큼 뺀 녀석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지? 네. 이해가 되니? 네. 이렇게 봐도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할 때 가장 한가운데 있는 이 항 있지. 항. 얘를 뭐라고 하자?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식이 나오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몇 B야? 요 두 개를 더하면 2B지. 그래서 A랑 C를 더한 거의 절반이 B다. 혹은 이렇게 쓸게. A랑 C를 더한 게 몇 B다? 2B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등차 중항의 공식이죠. 됐어요? 간격이 일정하다. 그럼 이거의 활용 용도는 어디로 끌고 가도 돼? 삼각함수 그래프로 끌고 가도 되죠. 삼각함수 그래프 풀 때 우리가 요걸 몰라도 얘랑 얘를 더한 거는 가운데 놈의 몇 배? 그게 등차 중항 얘기잖아. 알겠니? 다 끌고 갈 수 있겠지? 오케이,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등차 중항을 당연히 제가 진짜 이것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확대 해석을 할 거야. 요 내용이 또 쉽진 않은데 근데 별건 아니에요. 이 진짜 등차 중항으로 나중에 너네 수열 해석하는 거 봐보면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알겠지? 등차 중항이 생각보다 등차 수열에서 너무 중요해. 내용 자체가. 그냥 개념은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표기를 할게요. 첫 번째, 항이 홀수계일 때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A1, A2, A3, A4, A5 이렇게 5개 항이 있다고 칩시다. 항이 홀수계니까. 그럼 얘네들이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럼 여기서 등차 중항은 누구? A3인 거 바로 느낌이 오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뭐야? A1과 A5를 더한 거랑 누가 같아?
A2랑 또 누구? 그건 뭐랑 같아?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가 돼? 괜찮아?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 요거 더한 거랑 요거 더한 게 이 가운데 놈의 몇 배다? 두 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시다. 자, 항이 짝수계일 때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A1, A2, A3, A4, A5, A6까지 가면 좀 이상하니까 A6이라 할게. 그냥 A1, A2라고 해야겠다. 하여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등차 중앙이 누구야? 없잖아. 등차 중앙이 어디 있어? 그치? 보통은 이제 등차 중앙을 얘로 잡든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누구랑 같아?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또 누구랑 같아?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같다라는 뜻이야. 괜찮니?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 밑에 적어놨어요. 등차 수열의 대칭성을 활용하고 싶으면 결국 뭐라고? 가상의 중항이 있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누가 있을 수도 있다. 3.5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설명을 제가 요 정도까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가상의 중항을 써야 될 타이밍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결국에 등차 중항에 의해서 얘네들 다 더한 게 얘 몇 배? 두 배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7x 마3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같았으면 우리가 굳이 등차 중항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봐봐. 얘네들이 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니? 그럼 얘네 두 개 더한 게 여기 몇 배? 그럼 여기 두 개 더하면 얼마? 그럼 요 얼마?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알겠지? 이해가 돼? 원래 같았으면 이제 여기 1항이고 여기 3항이니까 두 개 빼면 몇?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 마이너스 10이잖아. 근데 여기가 3층이고 여기가 1층 아니야? 그럼 몇 층 차이야? 2층 차이 나니까 한 층당 얼마? 마이너스 5겠지.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5라고. 알겠니? 원래는 그렇게 체크하면 돼. 근데 그냥 등차 중앙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 빼면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답 나오겠네. 됐지? 여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단하게 예제를 문제들을 먼저 풀고 다시 합으로 넘어옵시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조금 양이 있어요, 꽤. 야,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정말 진짜 제가 최대한 이렇게 텐션을 되게 높이고 싶거든, 진짜. 근데 지금 텐션을 높일 때마다 계속 여기 뒤에 뒷목이 쓰러질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뒤질 것 같아, 진짜 뻥안치고. 그래서 텐션을 조금 높이지는 못할 것 같아. 알아서들 좀 이렇게 좀 졸지 마라. 집중 좀 하고. 알겠지? 힘든 거 아는데 여기 안 힘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힘들지 뭐. 오케이? 텐션 업. 방금 되게 약간 그치? 텐션 업, 텐션 업, 텐션 업. 오케이. 자, 1번. AN이 이제 등차 수열이래요. 그래서 AEN도 이제 등차 수열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응?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말과 AEN이 등차 수열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큰 집단일까? 얘가 큰 집단일까? 왜?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응? 그러니까 이제 큰 집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요? 1, 2, 3, 4를 다 넣을 수 있지. 그럼 1항, 2항, 3항이 다 포함되는데 얘는 반면에 어때? 1, 2, 3, 4를 다 넣으면 뭐가 돼? 2항, 4항, 6항 이걸 무슨 항이라 해요? 짝수항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짝수항들만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다시 질문할게. AN이 등차 수열이면 AEN도 등차 수열일까? 민성이 AN이 등차 수열이면 AEN도 등차 수열일까? 요 명제는 참일까? 당연하지. 모든 항이 다 등차 수열인데 그러면 AEN도 등차 수열이겠지. 역은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1, 2, 5, 3, 6,
4 이런 애들이잖아. 어때? 짝수항들은 뭘 이루고 있어? 등차수열 이루고 있지만 각각은 등차수열 이루고 있니? 안 이루고 있잖아. 맞아 아니야? 역은 성립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말은 즉슨 지금 문제에서는 등차수열 A2n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A2n이 없더라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얘가 등차수열이라며. 그럼 얘도 뭐야? 그래.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럼 A2n의 공차가 얼마래? 자 이게 뭔 말일까 이제? A2n의 공차가 4라는 말은 뭔 말일까? A2, A4 이런 애들이 공차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A1, A2, A3 이런 애들이 AN인데 이런 애들이 A4까지 쓰자. 이렇게 썼을 때 어차피 여기 AN이나 여기 AEN이나 똑같은 구조일 테니까 여기가 얼마? 그러면 요거 하나당 얼마? 아 그렇네. 이해가 돼? 따라서 등차 수열의 공차는 얼마다?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아 그럼 등차 수열의 공차가 2면 A2n의 공차는 얼마? 4니까 똑같이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를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 나와 있어? 그러면 3n 플러스 1이라는 공차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 그럼 이것도 나열해봐. 1 넣어봐. 2 넣어봐. 3 넣어봐. 그러면 지금 항 사이의 간격이 2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랑 얘는 몇 개 차이가 나요? 그럼 얼마야? 6이네. 얼마? 6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자 그러면서 나오는 하나의 사실을 또 알고 있죠.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 잘 봐. 지금 아까 여기가 n이었을 때 공차가 2였잖아. 그때 2n이 되면 공차가 얼마? 자 2배가 됐으니까 2배가 됐지. 근데 여기서는 어때? 3n이라서 6인 것 같아. 그지? 3배가 된 거 맞아?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 그게 포인트야. 왜? 3n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의 의미는 그냥 한 칸 이동시킨 거잖아. 결국 간격은 3n이 만드는 거겠지.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기억을 해두기. 그래서 적어놓자. 뭐 수식으로 증명하셔도 돼요. AN을 뭐 A1 플러스 N-1를 D라 둔 다음에 대입해서 푸시면 똑같이 증명 가능합니다. 수열할 때 진짜 제일 답답한 게 얘들아. 수열 잘 모르겠으면 N에다가 1, 2, 3 대입해서 규칙성을 알아봐봐.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2번 갑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 AN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A3 더하기 A7 얼마? 24. A4 더하기 A10 얼마? 36.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수들은 어떻게 풀어? 그래서 다 대입하는 거야, 그냥. 얘들아, 대입해서 대입 후 계산한다. 나쁜 건 아니거든?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서 니네가 얻어나갈 수 있는 게 뭐야? 대입해서 계산한다. 대입해서 연립한다. 지금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우면서 고작 배웠던 게 뭐야? 대입해서 연립한다. 이것만 배우는 거야? 나였으면 다르게 갈 것 같아요.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뭘 배웠어? 응? 뭐 규칙성을 배웠지만 방금 뭐라 했어? 그렇지, 등차 중화. 그러면 니네 머릿속에 A3랑 A7을 더하라는 거는 자, 내가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쓸게. 머릿속에 얘가 나열되어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가정했을 때 등차 중앙 누구야? 난 내 눈에 이게 바로 EA5로 보여. 알겠니? 내 눈에는. 그럼 나름 꿀팁을 줄까? 3과 7 더하면 얼마? 나누기 2. 5. 4랑 10 더하면 얼마? 나누기 2. 그럼 2A 보이니?
계산이 단축이 되지. 보여? 나중에 수열 가지고 막 계산, 시간 없어, 시간 부족하다. 이게 왜 그렇겠어? 다 연립해서 해석하는 것도 시간 걸리는데 계산까지 느리니까 시간 오래 걸린다 이거야. 유동적으로 생각하죠, 유연하게. 그래서 A5라고 하는 값이 얼마야? 그 다음 A7이라는 게 얼마? 여기 나오잖아. 그럼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A6을 구하래. 그럼 이거를 하수 또 어떻게 풀어? 일반항 구해서 6 집어넣고 있다. 아이고 참 그지? 굳이 일반항을 구해서 6 집어넣고 있다. 야 구한 게 A5랑 A7이고 답 내라는 게 뭐야? 그럼 뭐야? 등차중앙 답은 얼마? 그거야. 알겠니? 수열을 유연하게 생각하라는 게 이런 느낌이야. 기계적으로 풀지 마시고 그냥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게 떠오르지 않는데 하는 친구들은 강의 영상을 좀 다시 시청해보고 따라 연습을 좀 해보고. 알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요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등차 중앙으로 생각하기. 알겠지? 그럼 내가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 뭐 하나만 더 해보자. 이렇게 나왔어. 진짜 그냥 즉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너네? 응? 어떻게 할래? 이건 등차 중앙이잖아. 이거 어떻게 할래? 잠깐만. 너무 쉽게 했다, 그러면. 잠깐만. 보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몰라.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할래? 다시 하자. 나 진짜 미치겠네. 머릿속에 잘 안 떠올라. 나는 이거 할래, 그냥. 아쉬워.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서 A5가 안 나오게끔 내가 설계할 거야. 다시 바꿔. A9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 얼마야 여기가? 얼마? A6이지 그지?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 또 연립할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첫 번째 버전 A6이 얼마야? 이거지. 그러면 A5랑 A4는 얘는 6층이잖아. 얘는 몇 층이야? 그러면 얘가 몇 층 차이나? 2층 떨어지면 되고 얘는 1층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 알겠니? 괜찮니?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두 번째 방법. 조금 더 세팅 값을 예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A4랑 A5는요. 등차 중앙에 의해서 A3 더하기 A6이다. 인정? 그럼 얘가 나왔잖아. 만들어 나가면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지금부터 막 벌써 저걸 어떻게 하지? 저도 의식을 하면 된다. 기계적으로 풀 생각하지 말고 너네가 좀 유연하게 풀면서 약간 지리는 풀이 나오면 나한테 자랑도 하고 그래. 이거 내가 이렇게 풀었다. 알겠어? 칭찬은 못 해줄 수 있는데 하여튼 방법 두 가지 보여드렸죠? 그쵸?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의 풀이를 나중에 보게 되면 너네가 느끼는 점이 딱 하나야. 뭐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쉽게 풀고 쉽게 끝내지? 왜 이렇게 계산 과정이 많이 없지? 이런 차이를 느끼게 될 거야. 그거야. 그 차이를 느껴야 돼. 왜? 누군가는, 여러분들 또래의 누군가는 이렇게 풀고 있을 거야. 그걸 생각하라고. 알겠니? 알겠어? 그럼 우리도 해야지. 해야지. 됐죠? 3번 갑시다. 해야 돼. 개념부터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제4항이 20이고 제19항이. 그러면 적어봅시다. A4가 얼마? 20. 그 다음에 A19가 얼마? 등차수열 AN에서 처음으로 음이 되는 항이 언제냐를 묻고 있어. 그럼 얘가 이미 음이 되긴 했잖아. 그럼 이걸 일일이 세는 것보다 우리는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거죠. 어떤 부등식? 얘가 0보다 작아지는 뭘 찾으면 돼? n을 찾으면 되겠지. 왜? 얘가 몇 차 부등식이 되니까. n에 관한 몇 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니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럼 일반항을 찾는 게 포인트겠네? 얼마야?
여기서 여기를 빼면 19층에서 4층 빼면 몇 층? 15층이 얼마 차이가 나? D 얼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됐나요? 그러면 AN은 얼마? 이것도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라 했어? 공차. 기억해라. 최고 차이 계수 얼마? 공차. 그럼 마이너스 3n에다가 자, 어떻게 풀라고 했어? 4를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4 넣으면 얘 얼마야? 그럼 얼마를 더하면 돼? 끝. 됐어?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그냥 n에 관한 1차 부등식을 푸시면 답이다. 넘기자. 얼마? 3n이 뭐보다 커? 32보다. 그럼 n은 뭐보다? 자, 참고로 n은 무슨 수야? 자연수니까 얘는 10점 얼마니까 n은 얼마부터? 11부터 음수가 된다. 됐니? 됐니? 오케이, 끝. 해석을 하셔요. 4번.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 이런 부류의 문제가 뭐 지금은 제가 쉽게 출제를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해야 될 문제가 약간 요런 스타일의 문제들이다. AN이 지금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 했고요. 가조건을 보셨더니 박스 조건에 A6과 A8을 더한 게 0이다. 자, 직건을 한번 믿어보자. 누가 해볼까? 수아나, 이 가조건을 보고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니? 뭐가 있니? 그렇지. 등차 중앙 생각해줘야죠. 맞나요? 요런 생각. 아, 그러면 뭐야 이거는? 잘 봐. 7항 기점으로, 7항이 딱 얼마? 0이잖아. 7항 기점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서 얘네들이 어차피 공차는 같으니까 수는 같은데 절대값은 같은데 뭔 다른? 부호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봐봐. 나 조건 봐보자. 자, 등차 수열하면 빠질 수 없는 녀석이 누굴까요? 이 절대값입니다. 왜? 절대값 나오면 애들 울거든. 근데 절대값을 얘는 좀 희한하게 풀어야 돼. 얘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푸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의 흐름을 보면 돼요. 알겠어? 흐름을 보시면 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공차가 무슨 수라 했어? 체크하자. 공차가 양수면 점점 항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러면 네가 크겠니? 네가 크겠니? 네가 크겠지. 그럼 네가 무슨 수? 그럼 네가 무슨 수? 느껴지냐? 아, A6이 얼마다? 마3이다. 그렇지. 이거야. 좀 희한해. 절대값을 푸는 방식 좀 희한해. 흐름을 아시고 흐름을 통해서 그냥 느껴내는 거야. 알겠니? 그럼 지금 A7과 A6이 있으니까 무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무슨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끝내면 되겠지. 근데 구하라는 게 A2라 했잖아. 그럼 공차 얼마야 얘네들? 3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A2를 구하려고 또 생쇼한다고 뭐 일반항 구하고 2 집어넣고 있다고. 아, 왜 그러냐고. 6에서 몇 개를 빼면 돼? 몇 층 빼면 돼? 4층 빼면 되잖아. 그게 몇 층?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겠니? 그럼 마3에서 얼마? 12를 빼니까 마이너스 15가 정답 되겠죠. 알겠죠? 풀이 방식이 조금 희한하지? 아, 이렇게 말고 다르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린 계속 이렇게 가야 돼. 알겠지? 절대값을 가지고 막 얘가 0 이상이고 0 비만 아니야. 그거는 실수처럼 연속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은 정역이 무슨 수? 자연수 끊어져 있는 애들은 절대값을 풀 때 물론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하면 되기는 하지만 그게 조금 적용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고 적용이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푸시고 적용이 안 되는 지금 같은 문제들은 이렇게 푸시면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봐야 될 게 좀 많은 게 느껴지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5번 가보자. 여기까지 어려워? 어렵구나. 말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 수열 강의에서 등차 수열 파트는 진짜 내가 진짜 진심 모드로 가르치거든 항상. 너네 수열의 고수를 만들어 주려고. 근데 고수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자꾸 알려줬는데 라이트쌤 문제 가가지고 해설지 풀이 따라하고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창의적인 생각을 해봐. 5번 가보자. 어우 머리 아파 진짜. 5번. 자, 두수 4랑 22 사이에 5개의 수를 집어넣었대요. 그냥 집어넣어 봅시다. 4랑 22 사이에
저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적은 거고 여러분들 적지 마세요. 아, 적혀 있구나. 등차수열 이루고 있대. 그때 자 그럼 다시 질문. 얘가 등차수열 이루고 있어. 그럼 얘는 등차수열 이뤄 안 이뤄? 그래요. 그거야. 그 내용을 딱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가 등차수열, 전체가 등차수열 이루면 1분 당연히 등차수열 띄고 있겠지. 그러면 여기 등차수열이나 여기 등차수열 같을까 틀릴까? 같은 거 느껴지지? 맞아? 오케이. 자, 그럼 구하라는 게 뭐예요? A4를 찾으래. 됐어? 자, 그럼 어떻게 갈래? 여기서 하수 어떻게 풀어? 하수는 무조건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 좀 나름 일리 있는 하수. 여기 지금 1항, 5항이 있지만 그냥 얘를 새로운 수열로 바라봐서 얘가 몇 항? 1항. 얘가 2항, 3항, 4항, 5항, 6항, 몇 항? 7항으로 봐서 22에서 4를 빼면 몇 층 차이나? 6층 차이가 나고 그 값은 얼마? 그래서 공차 얼마? 이렇게 찾는 친구들. 오케이? 아우 씨.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가요? 뭐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공차가 얼마야? 그럼 여기 얘가 얼마? 얘는 이렇게 되겠지? 구하라는 A4는 얼마? 16. 끝.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냥. 그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 머리가 쉽지가 않네 지금. 자, 6번 문제는 딱 하나만 할게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fx,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를 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그러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각각 뭐야? f 마이너스 1, f의 1, f의 2겠지. 이해가 돼? 그걸 우리가 무슨 정리라고 부르니? 나머지 정리를 한다. 알겠지? 나머지를 직접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0이 되는 값을 대입해가지고 만들어내면 함수값과 나머지가 동일하겠지. 이해가 되니? 혹시 나머지 정리 설명해야 돼? 안 해도 되지? 나머지 정리 쓰면 된다. 상수 A 값을 찾으래요. 오케이, 뭐 구하라는 건 그거고. 얘네들이 순서대로 뭘 이루고 있다? 등차 수열 이루고 있다라는 점을 이용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어우, 쉽지 않다. 어떻게 쓰면 돼? 응? 등차 수열 이루고 있대. 어떻게 할래? 뭐 하진 않을 거야? 딱히?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봐요. 얼마? 그 다음 여기 1 대입하면 여기다 2 대입하면 자, 식을 2개 만들어야 돼. 왜? 미지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식을 2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보여 안 보여? 보이진 않지만 그냥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을 이용해 봅시다. 그럼 얘가 등차 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 요 2개 더한 게 여기 몇 배?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5랑 A랑 2B가 되고, 맞지? 여기다 2배 하면 얼마? 뭐가 돼? B가 소거되더라. A 얼마? 구하라는 게 A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적어도 그 답에 유도가 되도록 우리가 설계가 조금 되어 있다는 점 기억을 좀 해둡시다. 미안하다 진짜. 지금 계속 머리가 울리거든. 쉽지 않네. 오케이. 괜찮아. 할만해 아직.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끝났고 등차 수열의 합을 할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 다시 페이지를 넘겨서 오늘의 뭐 마지막 내용이죠. 등차 수열의 합만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이번 파트는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등차 수열 나와 있을 때 그 등차 수열들을 다 더하는 공식을 배우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을 쓸 거야. 무슨 표현이냐면 이제 합이 영어로 이제 서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S의 약자를 따가지고 이제 SN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제 몇 항부터? 1항부터 제 몇 항까지? n항까지의 뭘까? 합으로 표기가 되는 거.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SN을 이제 표현을 하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얼마? AN까지 합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이거를 이제 공식화 시키는 거야 또. 아우 진짜. 얘들아 이거 등차 수열 합 혹시 누가 발명했는지 아니? 발명이라기보단 누가 공식을 처음에 유도했는지 아니? 아인슈타인 뭐 그거 하셔? 그것보다 좀 더 늙었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오래된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해봐. 뭐? 소크라테스는 너무 오래됐어. 뭐라고? 플라톤 너무 오래됐잖아. 야 기원전 사람을 왜 끌고 나? 뭐? 정답. 정답.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알겠죠? 가우스 별명 뭐야? 가우스 별명. 자 상식. 미적분이라고? 가우스의 별명이 미적분이야? 가우스 별명 뭔지 알아? 뭐야? 바카스라고? 진짜. 하여튼 별명은 메스킹입니다. 메스킹. 멋있죠? 하여튼 가우스가 이거 몇 살 때 증명했냐면 7살인가 6살인가 그때 증명했어요. 미친놈이죠? 그 옛날에 유명한 일화 있잖아. 가우스가 학교에서 초등학교인가? 뭐? 그래. 1부터 100까지 더하라. 1부터 100까지 더할 때까지 막 떠들자! 이랬는데 이제 어떤 애가 떠들고 있어서 가서 뭐라 했더니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1분도 안 돼서 5050. 그 이제 풀이가 뭐였냐면 1부터 이제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100까지를 더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얘는 생각해서 100부터 99, 98 이렇게 더해가는 거야.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합은 같을까 틀릴까? 같겠지?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100일이 몇 개 있어? 그렇지. 근데 이거랑 이거 더한 거잖아. 나누기? 이렇게 생각한 거. 1분 만에 생각한 거. 미친놈이에요, 정말. 천재, 초천재, 씨. 저런 애들이 이제 수학과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증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같은 이제, 재능 없는 수학과는 뭐 하고 있어? 강사짓 하고 있고 그러는 거야. 침났네. 됐죠? 얘들아, 재능 차이를 느끼고 벽을 느낀다는 여기서 느껴야 돼. 너네 또래끼리 느끼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냥 단순하게 또래끼리 느끼는 건 뭐의 차이? 그냥 어릴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의 차이야,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의 차이야.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의 과거를 또 그렇다고 막 물어뜯지 마. 비하하지 마. 잘하고 있어. 지금 열심히 하잖아. 내가 봤을 땐 비원 얼마나 이뻐. 하여튼 요게 이제 그 공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하진 않을게요. 알겠죠? 공식을 적으면 야 이거 공식을 진짜 나 외우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외우거든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공식을 이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요겁니다. 별표 적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너네가 진짜 지구 끝까지 외워야 될 공식이야. 등차 수열의 합은 뭘로 정의가 되냐? 됐어? 왜 그렇게 될까? 응? 왜 그렇게 돼? 나는 가우스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갈래. 예를 들어서 100가지 항을 한번 더해 볼게요. 알겠죠? 나 99까지 아우 또 시작이야. 또 말 안 듣지 진짜.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얘랑 얘를 더한 거는 뭐의 2배야? 가운데 놈이 있는 거의 2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 얘랑 얘를 더한 게 A45의 2배였잖아. 이해가 돼? 그럼 A1 더하기 A89는 뭐야? A45의 몇 배?
그치? 그러면 여기서 A2랑 여기 있는 A88도 두 개 더하면 몇 배? A45에 몇 배? 2배가 되겠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등차 중앙이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계속 다 더해 가면 얘랑 얘를 더한 게 요거였잖아. 요거랑 요거 더해가서 계속 다 대칭적이게 다 더해갈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얘가 뭘로 이렇게 표현되겠냐 이거야. A45 뭘로 표현되겠냐 이거야. 근데 개수를 생각해봐. 몇 개야? 89개야. 괜찮아? 그럼 여기 있는 거 하나 제외하면 88개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근데 얘랑 얘를 더하면 A45에 몇 개야? 근데 항이 얘랑 얘는 몇 개야? 2개인데 얘가 2개 있대. 그럼 결국 이건 뭐야? 89개가 있다는 거야. 얘 항이 개수가 89개니까. 이게 뭐야? 등차 중앙. 이게 뭐야? 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니? 등차 중앙이 대칭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잘 보세요. 등차 중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겠지. A1부터 AN까지의 등차 중앙은 누구? 2분의 A1 플러스 AN 이렇게 되겠지. 거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N개. 그게 뭐다? SN이다. 그럼 봐봐.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 됐죠? 자, 그러면 A1과 AN인데 AN이 뭐였어, 아까? A1 플러스 N-1 D였던 거 기억나? 그러면 이거랑 이거 더하면 2씩 나오는 거 맞아요? 끝. 유도까지 끝. 그래서 나는 이거 안 외워. 왜? 등차 중앙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면 정답이니까.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 들어야 돼. 등차 중앙이잖아. 굳이 첫 번째 항과 끝항일 필요 있어, 없어? 이거야. 포인트는 이거야. 초항과 끝항일 필요는 없다. 보통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대부분의 교과서나 교재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SN을 이렇게 가르쳐. 2분의 A 플러스 L 곱하기 N 이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첫째 항과 끝항 나누기 2 항의 개수.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내가 얘기한 등차 중앙 곱하기 항수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럼 내가 왜 이렇게 가르칠까? 이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중앙을 구하는 거는 초항과 끝항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등차 중앙이면 돼요. 알겠어? 등차 중앙? 왜 못 구해? 짝수계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잖아. A1 더하기 AN 거기다 나누기 2 하면. 오케이? 만약에 S10이야. 그럼 얘는 등차 중앙이 있어 없어? 없잖아. 대신에 등차 중앙이 뭘로 정의돼? A1과 A10 나누기 2 이렇게 정의되지 않아?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어떤 등차 수열 2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처리하면 되잖아. 그렇죠? 거기다 n 곱하면 되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난 이런 문제 풀 때 봐봐. 나 이런 설명 좀 하고 싶어. A3과 A7을 더한 게 10이래. 됐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거야. A3과 A7을 더한 게 10이래. 그러면 즉 이거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S9라는 녀석이 구해지려면 원래 방식이었으면 얘를 찾고 얘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 찾기가 쉽지 않지, 이 관계식으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자. 그냥 이거에다가 나누기 2를 한 게 뭐예요? A5잖아. 그게 얼마래? 5래. 그러면 이 친구의, 이 수열의 등차 중앙도 얼마야? 5잖아. 5에다가 그게 몇 개 있어? 이게 합인 거야. 알겠니?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알겠죠? 이거 은근 많이 쓰여. 하여튼 자 봅시다. 그래서 예제를 간단하게 보면 요거 세 번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자. 좀 어려운 내용이라. 두 번째 내용까지 했고, 그래서 예제를 풀어보면 첫째 항이 3이고 15항이 27인 등차 수열일 때 S15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죠. 첫째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15항이 27이니까 이거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어? 등차 중앙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등차 중앙이래. S15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제가 1번에다가 SN을 구하고 이제 계산을 해봐라. 이거랑 두 번째는 S15를 바로 구해라. 교재 짤 때 이걸 다 이렇게 넣어놨다 아닙니까? 그죠?
이 대칭성을 넣어놨다 아닙니까? 그죠? 따라하라고 준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SN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필요해요? n번째 항인 AN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얘에서 얘 빼면 얼마? 14D가 되겠지. 그게 얼마? 계산은 고려를 안 했네. 충격. 잠깐만. 그거라고? 아, 그래. 당연하지. 왜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아, 잠깐만. 개빡치는데 D는 얼마? 7분의 12겠지, 그지?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잠깐만. 아이고, 머리 아파. 차마 이것까지 생각은 못 했네. 그러면 AN을 구할 수 있잖아요. AN은 7분의 12n에다가 1 넣으면 3 나와야 돼. 7분의 9면 되겠네. 맞아? 그럼 SN을 구해보자. SN을 구하면 2분의 초항이 얼마? 3. 끝항이 얼마? 7분의 12n 플러스 7분의 9 이거겠지. 거기다가 몇 개? n개. 어우 씨. 하지마. 됐죠? 정리하셔서 15를 집어넣으면 되고. 두 번째, S15를 바로 구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초항과 뭐가 나왔으니까 끝항이 나와버렸잖아. 그럼 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그게 뭐야? 등차 중항. 그러면 얼마? 15에다가 항의 개수 몇 개? 답은 얼마? 그렇지? 압도적인 차이가 보이지? 그래서 굳이 SN을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3번 내용을 오늘 못하겠지? 이렇게 오늘 못하겠다. 그냥 예제만 그 스텝만 풀고 마무리하자. 와, 근데 좀 이름도 굉장히 깐진하게 지은 것 봐. 그지? 4번 봐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렘마. 진짜. 응? 그러니까 전공책에서 렘마는 보조정리라는 뜻이야. 아, 잠깐만. 보조정리. 아, 그러니까 소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렘마는. 알겠지? 렘마는 소정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정리는 콜레리라고 있어요. 응? 콜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콜레라는 뭐지? 그렇구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다. 하여튼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자, 코롤렐리? 몰라. 읽어보지 못했어. 하여튼 8번 가자. 8번. 8번이래. 7번 가시면 되죠. 딱히 한 9번까지만 오늘 하면 되겠다. 하고 다음 시간에 딱 하고 10번부터 딱 나가면 되겠어. 결국 파트를 둘로 나눠야 되네. 여기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파트라. 7번 볼게요. 자, A3이 또 시작이다 이거. A3이 5고 A7이 13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30항까지 합. 내가 근데 갑자기 약간 들어서 갑자기 드는 고민이거든. 고민이라기보다는 갑자기 딱 드는 소름 돋는 생각인데, 이렇게 풀까봐 난 걱정이냐? 이거 등차 중항 얼마야? 굳이, 그지? 거기다가 30 곱해서 270 왜 아니죠? 이러고 있을까 봐 난 너무 겁나거든. 잠깐만, 등차 중항은 누구에서 봐야 되는 거야?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항과 30번째 항 사이인 게 등차 중항인 거야. 나와 있는 정보로 등차 중항을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갑자기 소름 돋아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풀었어? 좋아. 생각을 조금 열렴. 알겠지? 첫째 항부터 30항.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뭘 계산을 할까? 뭘 계산해? 그냥 계산을 해보자. 알겠지? 첫째 항과 30번째 항을 다 구해보자. 그럼 A3이 얼마고? A7은? 그럼 얘는 몇 층 차이나? 간격은 8인가? 공차 얼마? 오케이.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 구하라고 하면 얼마야? 1. 어떻게 알죠? 세 번째 항이 5였으니까 두 층을 빼면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30번째로 가보자. 30번째는 그냥 여기다가 몇 D를 더하면 돼요. 왜? 1층에서 30층 가는데 30층 올라가야 돼? 29층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29 곱하기 2를 더하니까 얼마? 58 더하기 1이니까 59. 이거 못 따라온 친구들은 쟤네들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이 생각 들 수도 있어. 표정들 보아하니까 이거 연습해와라잉. 알겠지? 또 혼자 막 여기 지금 한 명인가 11명? 11명 중에 혼자 막 이거 대입 연립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하여튼 2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얼마예요? 30. 그렇지. 거기다가 항의 개수인 30 곱하면 답은 900. 요거야. 알겠어요? 네. 좋아. 8번. 자, 3과 71 사이. 어우 씨, N개의 숫자란다. 3과 71 사이. 요걸 넣어서 등차 수열 합을 만들었대.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740일 때 자연수 n을 구하래. 아이고, 큰일 났다. 막 이 생각 드는 거야. 그지?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얼마래? 어떻게 할래? 눈치 빠른 친구는 1분 만에 푼단다. 눈치 빠른 친구는 1분 만에 푼단다. 눈치 빠른 친구는 1분 만에 푼단다. 뭐 n이 19라고? 뭐 바로 계산했어? 오, 빠르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랑 이거를 더한 거에다 나누기 2를 한 게 뭐야? 등차 중항 얼마야? 37이잖아. 항의 개수 몇 개? n 플러스 2개. 그게 얼마야? 740. 그럼 요 약분하면 20이니까 n 얼마? 이거죠? 오케이? 눈치 빠른 친구는 1분 만에 푼단다. 오케이? 그래, 여기서 막 공차 구하고 SN 구하. 노노노노노. 초항 나와 있고 끝항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등차 중항 구해서 항의 개수 구한다. 얘들아, 생각을 최대한 쉽게 계산하려고 해봐야 돼. 알겠지? 오케이? 다음 9번. 라스트 문제입니다. 자,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S12 120이고 S200이 S20이 440일 때 S30을 구해봐 라고 나와 있지. 어떻게 할까? 요 라스트 문제인데 다 같이 한번 참여해봐야지. 어떻게 할래? 우리가 요거 좀 기억해주자. SN이라고 하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이었잖아. 미지수가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지. 뭐랑 뭐? 공차랑 초항. 맞아? 공차랑 초항 2개 있잖아. 정보 몇 개? 2개 있잖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어떻게 들어가냐?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AN을 이렇게 잡아서 푸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 다만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을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모든 문제에서 다 적용시킬 수 있지는 않아.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앞에 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내실 거야. 알겠어? 이렇게 내실 거야. 근데 일부 미친이래. 일부 선생님들은 너네 계산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런 의미로 내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바로 뭐냐? S10을 한번 적어보자. 다 적진 않을 거야. 이거지? S20 적어볼까?
힘들어. 일부러 이렇게 적는 이유가 있겠죠. A30까지 적으면 진짜 터질 것 같거든. 가뜩이나 오늘 3도 조지고 왔는데. 하여튼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요런 약간 센스를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좀 아쉬워. 둘이 빼봤자 의미 있는 건 없잖아. 둘이 빼봤자 얘가 얼마다 정도는 알 수 있겠지. 좋은 접근인데 혹시 anybody 뭐 다른 접근 없나요? 약간 영어 같지. 다른 접근 없어? 등차 수열 2잖아. 힌트 다 줬다. 등차 수열 2잖아. 뭐 얘기하고 싶어? 뭐야? 아니야? 뭐야, 입이 근질근질한 것 같은데, 뭐야, 얘기해. 뭐 틀리면 어때? 굿, 박수. 자, 이게 뭔 말이냐면, A11을 여러분들이 그냥 A11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A1 더하기 10D로 보고, 얘를 A2 더하기 10D로 보고, 그 다음에 얘를 A9 더하기 10D로 보고, 얘를 A10 더하기 10D로 보면,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합에다가 몇 D만큼을 더한 거예요? 10D야? 100D겠지, 100D만큼. 이해가 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잘 봐.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이거 또 적어야 돼? 힘든데. S30이 여기 있고 여기 있다고 치자. 됐지? 자, 그럼 얘는 여기까지 합일 거 아니야. 오늘 라스트 마지막 문제야. 됐어?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좋아. A1 플러스 20D라 하자. 얘는 이렇게 되겠지? 얘는 A10 더하기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자, 잠깐만. 힘들어. 여기를 내가 S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가 뭐야? S. 여기가 얼마? 오케이. 여기 얼마? 느껴지냐? 뭘 이루고 있어? 100D만큼의 등차 수열을 또다시 이루고 있지. 이해가 돼? 자, 그럼 이건 등차 수열로 푸는 문제야. 알겠어? 다시 간다. S10이라는 걸 S라 잡으면 얘는 S고 얘는 S 더하기 몇 D? 100D. 얘는 S고 얘는 S 더하기 100D고 얘가 몇 D? X 더하기 200D지. 그래서 개수가 일정하면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이용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풀 건데요? 잘 봐. 이렇게 표를 작성할게. 0, 10, 20, 30이라 할게. 됐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래 합이? 여기 합은 얼마일까 얘들아? 442. 이 두 개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몇? 근데 둘은 무슨 관계 있다고? 그렇지. 둘은 무슨 관계? 여기 얼마? S30은 뭐야? 다 더한 거. 이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좀 편하고, 이거에 이제 문제가 딱 이런 느낌이다. 근데 앞에 봐. 잠깐만. 미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식으로. 얘랑 얘가 주어졌고 얘를 구하래. 구할 수 있을까? 있다라는 거. 왜? 3개씩. 그럼 얘는 몇 개야? 6개니까 3개, 3개로 묶으면 되잖아. 3개가 몇 개 있으면 12개가 돼. 오케이. 이해가 돼? 구할 수 있어 없어? 근데 내가 말했지. 어떤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내시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미지수 잡고 일일이 다 계산해야 돼. 진짜 개 쓸데없는 계산이거든. 이거 내시면 그냥 너네 시간 뺏겠다라는 소린 거야. 근데 안 내셔. 거의 대부분 안 내셔요. 대부분 다 뭘로 낸다고? 이렇게 등차 수열의 성질을 띠게끔 주신다고. 알겠어? 자, 중요한 거 뭐야? 등차 수열의 합에도 구간끼리의 등차 수열의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직접 여러분들이 증명하시면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다 인상 깊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써봐, 제발. 써내려가봐. 그러고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해, 차라리. 알겠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아우, 머리 아파. 이거 좀 꺼주라. 아우.